예. 저 제일 위가 1951년부터 1980년까지의 여름의 온도에 따른 분포 곡선이에요. 예. 거기 제일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점을 쫙 잡아 당기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어떡해요? 우리 지금 아래 그래서 평균 이 50년대 80년대까지 평균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도 다 에어컨이 있죠. 예. 저는 대학원 졸업할 때도 에어컨 없었거든요. 이런 음. 얘기하면 고등학생이 그래요. 아, 그때까지 그때 그렇게 가난했군요. 그러는데요. 가난했던 건 사실이지만 가난해서 에어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나라들 에어컨 쓰잖아요. 예. 그때는 1980년대까지는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극단적인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덥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2000 초반까지도 뭐 며칠 안 덥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이거 빨간 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 저는 60시간 동안 에어컨을 안 끈 시간도 있었어요. 이게 가능해진 게 뭐냐면 실제로 지구가 더워졌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어컨을 팡팡 트는 이유는 노인들이 기력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구가 더워졌고 예.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이 개발되면서 전기를 조금 먹는 게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진 거죠. 전 세계가 1880년부터 기후 측정을 시작했어요. 예. 제가 2019년에 라디오에 나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인류가 등장해서 가장 더웠던 20년이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데 어쨌든 가마지만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가장 더웠던 20년은요 1998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년 치고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을 더해서 20년이 제일 더웠습니다. 아, 대답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2020년에 질문 받았을 때 편했어요. 가장 더웠던 20년은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이에요. 놀랍게도 2021년에 똑같이 질문 받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이전 20년이 가장 그렇죠. 2021년부터 2020년까지 그렇죠. 20년이 가장 더운 20년 대답했습니다. 예. 제 늦둥이 둘째 때는 2001년생이에요. 어느 날 막 오더라고요.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점점 지구가 더워지는 걸 느껴 그러는데요. 걔는 태어날 때부터 더웠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관장님이 이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들이 2015년생이에요. 예. 걔네들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살다가 학교에 가잖아요. 예. 학교 가기 전에 7년이 어땠냐면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 가장 뜨거웠던 7년을 살다가 학교 갑니다. 그 중에 3년은 마스크 쓰고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때 저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7년은 가장 인간이 등에서 가장 뜨거운 7년이었지만 저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가장 시원한 7년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면. 그렇죠. 예. 인생에서. 예. 근데 아니랄까. 하지만 그렇게 얘기죠. 설마 그럴까 했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2022년까지 포함해서 가장 뜨거운 8년을 살았던 거예요. 가지고 심슨 만화에 사실 심슨 만화에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심슨 만화의 다른 대사인데 사람들이 저걸 똑같이 따서 한 거죠. 그러니까 애가 얘기했단 말이야. 아유 올해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7년이야.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얘야 올해는 네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시원한 7년이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과학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이 그럴 것이야라고 느낀 거를 지금 데이터와 팩트로 지금 그게 맞다라고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연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해수면, 그러니까 남이 60도에서 북이 60도까지의 해수면을 본 거예요. 남이 끝에 가면 90도잖아요. 남이 60도면 남극 대륙의 끄트머리가 60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바다를 포함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점선 사이가 최근 30년의 평균 온도입니다. 바다가 요하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주황색이 2022년이에요. 2022년 더운 곳들이 막 있었잖아요. 2020년이 가장 더운 해가 아니었어요. 2022년 지난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로도 이제는 다른 회색 그래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까만 게 2023년입니다. 엄청나네요. 21도를 드디어 한번 넘쳐선 거예요. 4월 달에.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요. 21도 넘었지만 4월 달이에요. 4월 달보다 딴 그래프는 4월 달에 이미 다 내려오고 시작하잖아요. 좀 꺾이죠. 네, 근데 올해 4월에 꺾이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과학자들은 경고가 시작. 올해 만만치 않겠구나. 근데 이게 바다를 평균을 비교해 보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빨간색은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보다 시원하다는 뜻이고
빨간색은 덥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제일 위에 날짜를 보세요. 2022년 12월 30일이잖아요. 예. 2022년 12월 3 작년 말에는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를 보면 어떻게 파란색이죠. 예. 예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는 거예요. 그게 라니냐 현상이었습니다. 예. 라니냐 현상이 작년에 그 생각보다 덜 더웠던 거예요. 예. 근데 올해 4월이 되니까 날짜 뭐 올해 와, 4월이잖아요. 빨갛게 새빨갛게 변했잖아요. 빨갛게 예, 변해버렸어요. 이걸 보고 뭐라냐면 엘니뇨 이거 더워지는 것을 이제 경고하게 된 거죠. 아까 4월까지였잖아요. 예. 저번에 소개했던 얼룩소의 윤신영 기자가 예. 열심히 또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 파란 그래프와 이제 빨간 그래프 쪽을 보시면 파란 쪽은 이제 80년 가깝고 빨간 쪽은 최근에 가까운데 이 전 세계 해수면 온도입니다. 왼쪽 보면 평균에서 뭐 옛날은 이제 주로 파란색이 아래쪽에 있다가 좀 빨간색 점점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올해 그래프를 보면 어떡해요? 예년의 그래프가 푹 떨어져 점프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잖아요. 이렇게 올랐으니까 사실 바로 그 위에서 살짝 움직이겠지 아니라 이거 떠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30년의 평균이에요. 예. 평균은 높냐 낮냐인데 당연히 그 파란 쪽으로 80년 쪽으로 보면 다 아래쪽에 있죠. 예. 그 점점 최근으로 없으면서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금년의 그래프는 작년 그래프하고 8월 달에 완전히 다른 그래프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차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썸짓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 해수면인데요. 이거 이제 대서양만 보는 거예요. 대서양도 비슷한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바다의 온도는 언제가 중요하냐면 우리지만 가을 겨울이에요. 왜냐하면 바다는 북반구가 넓나요, 남반구가 넓나요? 북반부가 넓은 거 아니에요? 남반구가 넓죠. 남반부. 북반구는 예. 주로 대륙이 있고. 예. 그러니까 남반구에 주로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수면의 온도도 북반구 영향보다 남반구 영향이 크겠죠. 예. 지금 북반구는 여름이에요. 예. 남반구는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예. 더 큰 바다가 겨울인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근데도 이렇게 막 덥는데 바다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의 9월, 10월, 11월, 12월 되면 어떻게 돼요? 남반구가 더워지겠죠. 여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요? 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엘니뇨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엘니뇨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엘니뇨는 9월 말 돼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과학자 예상하기 어려워요. 왜? 전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또 새로운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유럽 뉴스를 딱 보다 보니까 여름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세르베우스 히트 웨이브. 예. 저도 살 만큼 살았는데 세르베우스가 뭐야? 세르베우스 쭉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게 도대체 뭐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세르베우스가 그 케르베우스라고 하는 게 원래 발음이 페르베우스인데 예.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나오는 저승 문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 같은 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 이 저승 문지기가 이 케르베우스가 저기 나옵니다. 해리포터에. 해리포터는 플러리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거기다 무시무시한 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앤 롤링이 거기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뭐 플러리나 알았지, 뭐 케르베우스 알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열풍이 닥치니까 히트 웨이브가 오니까 갑자기 유럽 사람들이 마치 단테의 신곡을 읽은 마냥 세르베우스라는 단어를 알게 됐죠. 무시무시한 기후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10,000명이 죽기도 했거든요, 유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지옥 같은 더위야. 예. 그러면서 인터넷에 막 이런 그림들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기후가 저 정도로 험악해졌다 이런 그쵸.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우리도 더 그런 더위가 없었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우리 글로벌 워밍이라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그 유엔 사무총장께서 글로벌 보일링이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끓고 있다. 네. 근데 그래서 우리 온난화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보면 지구 열대화라고 번역했습니다. 예. 아니 온대 다음은 열대 지방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열대 지방은 다 생명체 살잖아요. 그렇죠. 열대 지방에도. 근데 보일링은 워밍은 좋다는 거 맞는데 보일링은 끓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유엔 사무총장 걱정해서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순화시켜서 지구 열대화라고 순화시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강찬수 기자, 중앙일보의 그 환경 기자 이런 분은 이걸 전 솔직하게 지구 비등화라고 표현하자. 끓고 있다. 끓고 있다.
비등점 할 때 그 비등이죠. 그죠? 예. 라고 그냥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구 열대화라고 했었는데 아주 그럴 때가 아니다. 지구 비등화라고 하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1.5도 이거 제가 살고 있는 백마역에서 나온 건데요. 거기에 코레일 어떤 분이 고객님께서 열차를 이용하시면 지구온도 1.5도 저하에 기여합니다라고 써주셨어요. 고맙죠. 기후 변화에 관심 많은 분이에요. 근데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탄다고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도 떨어지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걸 1.5도에서 막자 그런 거죠. 저것도 오해하신 거예요. 기후 변화에 관심도 많지만 오해하신 거죠. 그런 분이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1.5도 하니까 1.5도가 살기 좋은 온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1도 올랐어요. 1.1도 올랐는데 폭염 발생 비수가 4.8배, 가뭄은 2배, 호우는 1.3배가 늘었잖아요. 50년에 한 번 오던 더위가 10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렇죠. 1.5도가 되면요. 폭염 발생 빈도가 8.6배, 10배가 되는 거예요. 50년에 하던 게 5년에 한 번씩 옵니다. 가뭄은 2.4배, 호우는 1.5배가 늘어납니다. 강수, 태풍 강도는 10%가 더 커지고. 그러니까 1.5도만 돼도 도시 인구 가운데 3억 5천 명이 먹을 무렵게 되는 거예요.